Мы вышли на рыночек, где уличная еда, всякий шопинг, всякие товары. Решили прогуляться здесь, возможно, что-то купим. 수십 개국을 여행한 러시아 유튜버가 부산 길거리에서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진짜 미친 나라라는 말이 절로 나온 그 순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 번쯤 닿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해두고 남의 사진을 보며 마음으로만 다녀온 그런 나라 말이죠. 러시아 여행 유튜버 이나에게 그 나라는 봄의 한국이었습니다. 몇 년을 화면 너머로만 바라보던 벚꽃 풍경,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한국의 거리. 이나는 그 꿈을 23번째 생일 선물로 직접 골랐습니다. 남편 제냐와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열흘간의 여정. 과연 몇 년을 그려온 한국은 이나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도시는 부산이었습니다. 야간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에 들어선 이나는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카메라부터 꺼내들었습니다. 온열 침대 시트, 목욕 가운, 미니 욕조까지. 평범한 한국 숙소에 당연하게 갖춰진 것들이 이나에게는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다음날 비가 내리는 부산에서 이나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도 하지 않은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너무도 익숙한 반찬 문화인데요. 이나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는데 음식이 на온다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Шли в корейский ресторанчик. Здесь уже меню. Получается, ты выбираешь себе все, что хочешь. Здесь же сразу заказываешь, выбираешь, все классно. И нам принесли вот такую какую-то жижу, кашу. Не знаю, что это, но мы еще ничего не заказали. А нам уже это принесли. Мы говорим, что это? Она говорит, типа, как будто бы перед обедом или что-то такое нужно съесть. Сейчас попробую. 반찬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리필도 됩니다. 식당에 앉으면 기본으로 차려지는 이 문화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처음 보는 개념입니다. 유럽이나 러시아에서 식사를 하면 물 한 잔도 빵 한 조각도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한 것 외에 무언가가 테이블에 올라온다는 경험 자체가 낯선 것이죠. 이나가 당황한 것은 음식이 이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식탁 문화가 본인이 살아온 세계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비를 피해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세븐일레븐이었는데요. 라면만 수십 종류, 즉석밥, 과자, 아이스크림까지 한 공간에 빼곡히 채워진 진열대를 보며 이나는 연신 카메라를 이곳저곳으로 돌렸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든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자리에 앉아 먹을 수도 있으며 전자레인지와 온수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나의 눈에는 편의점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세계였던 것이죠. 비가 그치고 맑게 갠 다음날 이나는 부산의 가장 독특한 명소 중 하나인 감천문화 마을을 찾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산비탈에 모여 살던 이 마을은 한때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지역 예술가와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 낡은 집들에 파스텔색을 입히고 골목골목 벽화와 조각을 채워 넣으면서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포토스팟 중 하나가 됐습니다. 가난했던 역사를 지우는 대신 예술로 덮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곳.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작품입니다. Тут вот есть на каждом шагу штампики. Можно ставить себе. Можно купить блокнот и ставить везде штампики. Так как мы не приобрели заранее блокнотик, мы просто взяли буклетик и поставили себе штампики на память. Можно еще одну найти какую-нибудь. 감천마을을 거닐다 이나가 발견한 건 포토부스였습니다. 커플 사진을 찍고 즉석에서 인화까지 해주는 한국의 포토부스 문화는 이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배경을 고르고 필터를 선택하고 스티커로 꾸며서 바로 뽑아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나는 그 반응을 영상에 고스란히 담았는데요. 러시아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커플 사진을 남기려면 사진관을 예약하고 따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골목 어기 작은 기계 하나로 그 경험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몇천 원에요. 감천마을 탐방을 마친 이나가 다음으로 들른 곳은 작은 카페였는데요. 그냥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하면 공중에 매달린 열기구에 담겨 전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나는 커피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설레었다고 했는데요.
Мы заказали напиток в интересной кофейне, и сейчас нам вот отсюда его выдадут. Прикольная здесь подача такая. Вокруг вот эта вот деревня красивая. Я жду свой напиток. Предвкушение уже, как это будет. Что, хочешь кофе? Да. Здесь нужно заказать в автомате кофе, и тебе его выдадут на воздушном шаре. Получилось очень забавно, а кофе был великолепным, особенно для такой ветреной погоды. 사흘째 되던 날, 이나는 드디어 벚꽃을 만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시야를 가득 채운 분홍빛 거리. 공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꽃터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나가 몇 년을 화면으로만 보던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И только мы вышли с метро, я увидела кучу сакуры. А это мы еще не дошли до парка, где аллеи с сакурой. Мы доходим до парка, где высажены аллеи сакуры. Здесь, посмотрите, вообще все розовое, розовое, розовое. И, кстати, она уже осыпается, потому что вот с этой стороны это тоже сакура, но ее уже почти нету. Она уже зеленая, она уже прям поспела. А там вот еще вот такие вот красивые. Поэтому мы сейчас пойдем вот здесь, по вот этой вот тропиночке. 한국의 벚꽃 시즌은 매년 3월 말에서 4월 중순 사이 불과 2주에서 3주 남짓한 짧은 계절입니다. 제주와 부산에서 먼저 피기 시작해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 자체가 여행의 기술이라 할 수 있죠. 이나는 그 짧은 계절의 정점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남편 제냐가 벚꽃잎을 두 손 가득 쥐고 이나를 향해 흩뿌려주던 그 장면. 몇 년을 꿈꿔온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벚꽃 산책을 마치고 이나는 부산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멈췄습니다. 스크린도어였습니다. Метро вот такое вот у нас безопасное. То есть тебя никто не столкнет на рельсы. И очень круто. И главное, все понятно. То есть выходы пронумерованы. Хотя бы пронумерованы, потому что не везде написано на английском.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지하철은 스크린도 없이 선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죠. 한국은 이미 오래전 스크린도어를 전국 지하철의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감동적인 안전 시스템으로 보인다는 것. 이나의 반응이 새삼 이 나라의 수준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같은 날 이나가 향한 곳은 부산의 168계단이었습니다. 가파른 비탈리 미로 같은 골목,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 거리에서 이나는 또 하나의 한국만의 배려를 발견합니다.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жизнь пожилым жителям района, здесь запустили бесплатный фуникулер, который двигается вдоль ступеней под углом 45 градусов. А сейчас мы поднимемся на 3-й этаж, вот на таком фуникулере. Это типа лифт. Поездка в крошечной кабинке выглядит очень аутентично и позволяет рассмотреть крыши домов с высоты. А поднявшись на высоту, я увидела просто невероятный вид на весь Пусан. 168개의 급경사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한국은 무료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이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보다 조용히 이런 것을 만드는 나라. 이나는 그 사실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큰 일정은 해동 용궁사였습니다. 바다 바로 옆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사찰은 한국 대부분의 사찰이 깊은 산속에 있는 것과 달리 파도 소리가 법당 안까지 들려오는 독특한 곳입니다. 108개의 돌계단을 내려가야 닿을 수 있는 이 사찰에서 이나는 바다와 기와 지붕이 한 프레임에 담기는 풍경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용궁사를 뒤로하고 이나가 향한 곳은 해동 용궁사 인근의 달맞이 길이었습니다. 해안 언덕을 따라 이어지는 이 길은 부산의 벚꽃 명소 중 하나인데 이나가 방문했을 때는 벚꽃이 이미 대부분 져버린 뒤였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길을 걷던 중 이나의 눈에 무언가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길 곳곳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있는 공중화 장실들이었는데요. 과연 이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Корея — это вообще уникальная страна, потому что корейцы гении. Они сделали туалеты на каждом шагу. Они все бесплатные. То есть здесь вот просто вот аллея, туалет. Там просто какая-то, не знаю, тоже аллея, парк, там тоже туалет. Все бесплатно. Все храмы, локации, смотровые, все бесплатно.
Все для людей. 파리나 로마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찾는 것 자체가 미션입니다. 찾더라도 동전을 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광명소 입장료는 수만 원이 당연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원을 걷다 화장실이 급해도 돈 걱정이 없고 해동용궁사 같은 사찰도 전망대도 별도 요금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것. 인하가 천재라는 표현을 쓴 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의 나흘을 마친 인하는 KTX에 올라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와 비슷한데 러시아 고속철이 5시간이 걸리는 반면 KTX는 2시간 40분 만에 주파합니다. 창밖으로 이어지는 초록빛 산줄기와 논밭. 도시의 세련됨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또 다른 얼굴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인하가 처음 일정으로 선택한 것은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단돈 500루블, 우리 돈으로 약 3만 원이면 1시간 반 동안 한복을 빌려 입을 수 있었는데요. 인하는 분홍빛 한복을 골랐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한복에 어울리는 머리 닦기까지 무료로 해주었던 것이죠. Мы пришли в магазин, где можно выбрать себе костюмчик. И это стоит 500 рублей на 1,5 часа. То есть ты арендуешь, и вот так вот это все выглядит. Можешь выбрать все, что захочешь. Вот это да, вот это костюмчик у тебя. Но у меня лучше. У меня черный, с такой Друг шляпкой. друга стоим. А еще здесь же стоят девушки и помогают заплетать прически. Вот такой вот попас получился у меня. 한복을 입고 북촌 한옥마을 골목을 걷는 이나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600년 된 기와집 골목 사이를 걸으면서 바로 뒤로는 현대 고층 빌딩이 보이는 그 묘한 풍경. 과거와 현재가 같은 프레임 안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 그게 서울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입니다. 다음날 이나가 향한 곳은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13m 높이의 책장이 사방을 둘러싸고 유리돔으로 햇빛이 쏟아지는 이 공간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건축 작품입니다. Мы сегодня приехали в самую огромную библиотеку в Сеуле. Такой библиотеки даже в Малайзии не было. Эта библиотека самое фотогеничное и медий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города. А если вы видели в соцсетях или в дорамах гигантские подсвеченные изнутри книжные стеллажи высотой с 4-этажный дом 13 метров, то это именно она. Здесь шумно, живо и стильно. А также можно сделать те самые кадры на эскалаторе, который поднимается вдоль книжных стен, и полистать глянцевые журналы. Их тут сотни. Днем купол из стекла пропускает в мягкий естественный свет, а вечером зажигается теплая иллюминация, превращая библиотеку в футуристический арт-объект. Зимой по центру часто выставляют гигантскую дизайнерскую елку или зеркальные инсталляции. В общем, это невероятно красивая и инстаграмная локация, которую можно посетить, если вам нужен контент. 이나가 다녀온 나라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스리랑카, 필리핀, 네팔, 베트남, 발리까지. 수십 개국을 다닌 이나가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런 건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책을 읽기 위한 공간이 이 정도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무료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 한국이 만드는 공공공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나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23번째 생일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었던 그 꿈, 롯데월드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조명, 캐릭터들의 퍼레이드,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까지. 이나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고 영상에서 회상했는데요. 남편 제냐가 여행 선물로 사준 아디다스 운동화를 신고 서울 한복판에서 생일을 맞이한 이나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꿈이 이루어진 장소가 됐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이나는 남산타워를 향했습니다. 전날까지 29도였던 서울 날씨가 갑자기 17도로 뚝 떨어지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새 운동화가 젖을까봐 망설이던 이나였지만 결국 빗속에 산길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숨이 차도록 계단을 오르고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나. 드디어 남산타워 앞에 섰을 때 이나가 내뱉은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А вид? Вид не видно. А вот башня. И мы это сделали. Вау. Если бы не дождь, было вообще круто. 그리고 서울 곳곳을 걷는 내내 이나는 한 가지를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바로 공공 와이파이였는데요. 버스에서도 정류장에서도 걷다가도 터지는 와이파이.
Wi-Fi в Корее есть на каждом шагу, где бы ты ни был, в автобусе, на остановке, просто идешь по улице, есть общедоступный Wi-Fi Сеул, есть общедоступный паблик Wi-Fi. То есть это вообще, это очень удобно. У нас сегодня закончился eSIM, и здесь на каждом шагу есть Wi-Fi, и это очень круто. Едешь в поезде, у тебя Wi-Fi, едешь в автобусе, у тебя Wi-Fi. очень круто.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심지어 산속 등산로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나라.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수십 개국을 여행한 이나의 눈에는 그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열흘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이나는 공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이 여행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몇 년을 화면으로만 보던 벚꽃을 직접 밟았고 23번째 생일을 롯데월드에서 보냈으며 부산의 골목과 서울의 밤거리를 두 발로 걸었습니다. 이나가 이 여행에서 발견한 것은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시민들, 무료이지만 아름답게 유지되는 공공공간들. Корея на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Мы даже подумали о том, что хотели бы тут пожить. Невероятно красивая страна, красивые города, Пусан, Сеул, спокойная атмосфера и невероятный корейский вайб. 이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그 한마디가 이 여행이 어땠는지를 모두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꿔온 세계라는 것. 그걸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